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형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형 문제는 NCS PSET 리트 시험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형 문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가 많고, 두 번째로 이 정보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에는 의도치 않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많은 유형은 읽으면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처음에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무조건 다시 돌아와서 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읽을 때는 평소보다 빠르게 대략적으로 각 조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함정을 의식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함정은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6번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대략적으로 무엇에 관한 규정인지만 파악하면서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조 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 정의, 1조 2항은 업무 수탁자의 정의, 1조 3항은 제3자에 대한 정의인 것을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제2조 1항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냐면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 2조 2항은 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규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 3항은 이 목적 외에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에 관한 규정인 것을 알 수 있고, 2조 4항은 위탁에 관한 규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파악한 후에 이제 보기를 보면서 예를 들어 기획을 봤더니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면 이 사항으로 빠르게 가서 이제는 꼼꼼하게 하나씩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함정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함정이 되는 것이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제2조 2항을 보면은 이렇게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예외이거나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표시하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세모든 동그라미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기획 보기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P사가 이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데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이니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목적 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내의 제공이라면 제2조 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2조 2항과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 합니다. 2조 2항에 따르면은 이 동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기획 보기에 따르면 즉시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비교를 했을 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획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면은 이번에는 여행사 S와 사업 제휴를 맺었고 S가 여행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례에 따르면은 숙박 예약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한 목적이니까 이렇게 여행 상품 홍보는 목적 외의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외의 행위니까 제2조 3항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2조 3항에 의하면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니은 보기는 이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를 보면은 디귿은 이제 위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조 4항으로 가서 꼼꼼하게 검토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조 4항을 보면은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에서는 10일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개하였는데, 따라서 이 2조 4항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귿도 규정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을을 보면은 이번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게 이 불법 도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또 목적 외의 사용입니다. 따라서 다시 2조 3항을 가서 비교해주면 되고, 2조 3항에 따르면은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의 경우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리을은 틀린 보기가 돼서 기역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법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설명드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방법들만 숙달되더라도 대부분의 법률형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번 문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만 하거나 한 번에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져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기준을 한 번에 검토해야 될 때는 우선 손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간략하게라도 이 도식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로 이 나이, 정령과 그리고 중혼 그리고 동성혼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씩 차례대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을 재보면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면은 이 혼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역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에는 갑과 을이 결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기역과 이역만 표시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우선 나이부터 검토해 보면은 이 갑은 X국적의 19세 미혼 여성입니다. 근데 이 18세에 이르면 혼인할 수 있으니까 이 갑의 나이는 충족되었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이 Y국 17세 남성인데 이 Y국에 따르면 남성은 16세이면 가능하니까 나이도 충족되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은 우선 여성과 남성이니까 동성혼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이 기혼 남성이니까 중혼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이 각각 국적에서 검토하면 된다고 하야 했으니까 갑의 X국을 보면은 X국에는 기혼자도 중복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가능하고 을의 Y국을 보면은 이 남성은 기혼자도 중복으로 혼인할 수 있는데 을이 이 기혼 남성이니까 Y국에서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기역은 가능하여서 맞는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도 보면은 니은은 갑과 병이 결혼합니다. 근데 이미 이 기역 보기를 하면서 갑의 나이는 충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은 17세 미혼 여성인데 제투극을 보면은 여성은 16세니까 나이는 충족합니다. 그리고 갑과 병은 둘 다 미혼이어서 중혼을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둘 다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동성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X국에 따르면은 같은 성별에도 혼인할 수 있으니까 갑은 가능하고 이 병인 Z국도 같은 성별 간에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도 가능해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를 검토하면 을과 병을 검토하면 되는데 우선 이 나이는 모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을과 병은 남성 여성이어서 동성혼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이 기혼이기 때문에 중혼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Y국에 따르면 이 기혼자도 중복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병인 Z국을 검토하면은 이 쌍방 당사자 모두 미혼이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돼서 이 니은은 맞지만 디귿은 틀린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형 문제들은 요령만 알면 정말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 실력도 정말 금방 오르는 부분이니까 이 방법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